글자를 표시해주는 그 텍스트 뷰의 속성을 좀 바꿔보고 있는데요. 자, 텍스트 스타일까지 바꿔봤어요. 그리고 자, 이제 여기다가 자, 글자를 한번 계속 입력해 볼까요? 자, 여기 텍스트 속성을 다시 가서요. 자, 텍스트라고 하는 게 자, 여기 그냥 입력을 바로 한 게 아니라 strings.xml에다 입력을 했죠. 자, 그러면 my name이라고 하는 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마이크라고 하는 거를 자, 나의 이름 은 마이크. 자, 이렇게 하면서 자, 몇 번 반복해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만큼 늘어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자, 글자가 좀 많아졌죠? 자, 글자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 상태에서 activity main.xml에 와보면 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여러 줄로 표시가 되죠. 우리가 텍스트 뷰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자, 오른쪽 그 가로 영역, 자, 가로 영역의 크기, 가로 크기가 자, 일정하게 있을 때 글자가 많아지게 되면 다음 줄로 넘기게 돼요. 근데 다음 줄로 넘기면서 이 텍스트 뷰의 영역이 점점 뭐예요? 높이 값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자, 이거를 자, 위에 가보면 자, 여기 max lines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max lines를 만약에 1로 한번 바꿔볼게요. 엔터를 쳐보면 자, 한 줄로 바뀌게 되죠. 자, 한 줄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 뭐죠? 계속 이제 이게 늘어나게 되면 다른 뷰, 다시 말하면 이 텍스트 뷰의 아래쪽에 있는 뷰의 위치나 크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max lines라고 하는 걸 1로 해주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야 얘가 글자가 많더라도 그냥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경우가 있다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자, 여기 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 우리 아까 max lines라고 하는 걸 다시 풀어놓고 이렇게 보면 여러 줄이 표현이 되겠죠. 여러 줄이 표현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요 각각의 줄 간격, 그죠? 줄 사이에 이 높이 값이라고 하는 게 너무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글자가 보이는 게 좀 예쁘지 않죠. 그래서 그 경우에 line spacing extra라고 하는 걸 가지고 조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거를 만약에 10 sp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줄 간격이 좀 늘어나죠. 자, 이렇게 자, 늘어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line spacing extra는 자, 줄 사이 한 줄과 두 줄 이렇게 돼 있을 때 그거 사이의 간격을 요만큼 띄워달라라고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텍스트 뷰라고 하는 게 다양한 속성을 갖고 있고요. 여기 여러분이 이제 필요할 때마다 속성이 어떤 것들을 내가 쓸 수 있겠는지 확인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텍스트 뷰였고요. 자, 이제 그 아래에다가 버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버튼 추가를 해보고요. 자, 그러면 버튼이 이렇게 들어가죠. 자, 버튼이 가로 방향으로 꽉 채웠네요. 그죠? 그거는 레이아웃 위드스라고 하는 게 매치 페런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 레이아웃의 가로 크기를 꽉 채운 거죠. 이걸 다시 랩 컨텐트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이겠죠. 자, 이것도 텍스트가 있는데요. 텍스트를 자, 확인이라고 하는 걸로 바꿔볼게요. 자, 이것도 우리가 글자를 바로 넣었지만 그게 아니라 strings.xml에다 글자를 넣고 그 글자를 보여주도록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자, 그걸 잘 이해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거는 이 버튼이라고 하는 게 텍스트 뷰를 상속해서 만들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텍스트 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이나 속성들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텍스트 뷰에서 이렇게 글자를 여러 줄로 표현을 하거나 또는 자, 이렇게 줄 간격 표시를 하거나 색상을 바꾸거나 이런 것들이 버튼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차이는 뭐예요? 버튼은 클릭이 가능하게. 다시 말하면 버튼을 누를 수 있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 그죠? 누르면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표시된다라고 하는 거 정도가 좀 다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버튼이라고 하는 것도 뭐 텍스트 뷰하고 똑같은 속성들이 다 있고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해봤던 것처럼 클릭했을 때 동작하는 거를 자, 자바 소스 코드에 또는 뭐 나중에 코틀린을 쓰게 되면 코틀린의 소스 코드하고 소스 코드에 어떤 함수 또는 메소드하고 연결할 건지 온클릭에서 지정하는 게 조금 달랐죠, 그죠? 근데 어쨌든 그거를 제외하면 텍스트 뷰의 속성을 그대로 쓸 수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버튼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이렇게 누를 수 있는 버튼 말고요. 자, 여기 가보면 버튼스라고 있죠. 왼쪽 위에 팔레트에 보면 그 버튼스에 보면 자, 라디오 버튼, 체크박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미지 버튼도 있죠. 뭐 이미지 버튼은 사실 뭐 그냥 이미지 뷰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보여주면 되니까요. 조금 이따 이미지 뷰를 해보면 뭐 이미지 버튼으로 굳이 쓰는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체크박스 한번 가볼까요? 자, 체크박스를 끌어다가 여기다 갖다 놓게 되면
자, 글자가 표시된 자, 체크가 보이게 되죠. 이렇게. 자, 그러면 체크박스에다가 자, 여기다가 들었음 이렇게 한번 해보죠. 누가 설명하는 걸 들었다 안 들었다 뭐 이런 것들 체크하는 거 있죠. 자, 뭐 은행이나 아니면 무슨 뭐 설문지 뭐 이런데 뭐 은행이 좀 많겠네요. 금융회사. 자, 그러면 여기다가 클릭하면 선택, 클릭 안 하면 선택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여기서 되는 거죠. 그죠? 체크박스라고 하는 거. 자, 글자가 같이 표시된 체크박스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본이 자, 여기 체크드에 보면 자, 체크트라고 하는 거를 체크해 놓으면 이렇게 자, 처음에 보이는 게 체크된 상태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이런 것처럼 다양한 속성들이 있으니까요.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필요할 때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라디오 버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라디오 버튼은 뭐예요? 남자, 여자. 그래서 남자를 선택하면 여자가 풀리고 여자를 선택하면 남자가 풀리는 자, 그런 기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라디오 버튼은 여러 개의 라디오 버튼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놓으면 그러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다른 게 풀리게 돼요. 자, 그러면 라디오 그룹이라고 하는 걸 먼저 아래쪽에 갖다 놓고요. 자, 지금 레이아웃 위드스와 하이트가 매치 패런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여유 공간을 꽉 채웠죠. 이 상태에서 라디오 버튼 하나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라디오 버튼 2개 갖다 놓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왼쪽에 보면 라디오 그룹이 있는데 이거 버티컬이라고 하는 방향이 설정되어 있네요. 자, 우리가 리니어 레이아웃처럼 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라디오 버튼이라고 하는 게 아래쪽으로 정렬되게 할 건지 오른쪽으로 정렬되게 할 건지 이걸 결정해 준다는 겁니다. 일단 라디오 그룹이라고 하는 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라디오 버튼의 영역에 딱 맞도록 하려면 레이아웃 하이트를 랩 컨텐트로 하면 자,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자,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내려가 보면 자, 여기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여기도 자, 버티컬, 허리젠틀이 있는데 허리젠틀로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허리젠틀로 한번 바꿔보니까 자, 이런 형태가 됐죠. 하나 없어졌죠. 왜 없어졌을까요? 자, 여기 가보면 첫 번째 라디오 버튼을 가서 일단 레이아웃 위드스와 하이트를 했더니 위드스가 뭐예요? 매치 패런트로 되어 있죠. 랩 컨텐트로 바꿔봅니다. 자, 두 번째 라디오 버튼도 랩 컨텐트로 한번 바꿔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죠? 이런 모양이 되고요. 자, 라디오 그룹은 위드스가 매치 패런트인데 이것도 랩 컨텐트로 바꾸면 이 모양에 딱 맞추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만한 영역에 지금 라디오 버튼 두 개가 라디오 그룹으로 묶여서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라디오 버튼 첫 번째 거에다가 글자를 남자라고 해서 자, 다른 걸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두 개의 라디오 버튼 사이가 너무 가깝다라고 하게 되면 자, 두 번째 라디오 버튼을 선택한 상태에서 자, 우리가 다른 뷰, 즉 다른 라디오 버튼 뭐예요? 앞에 있는 라디오 버튼과의 거리를 좀 띄우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 들지 않나요? 자, 여기 레이어 마진이라고 하는 거 한번 가볼게요. 마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다른 뷰와의 거리를 띄우고 싶은 때 사용하는 거죠. 레이아웃 마진 레프트가 왼쪽을 띄우는 거니까 자, 이 상태에서 자, 10dp 이렇게 해서 엔터 쳐봅니다. 자, 요만큼 띄울 수가 있는 거네요. 자, 거리를 뭐 더 띄우고 싶다라고 하면 이걸 뭐 20dp로 할 수도 있고 자, 다양하게 바꾸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쭉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죠? 자, 버튼을 넣어봤더니,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요거는 실제 이제 에뮬레이터를 실행해서 보시면, 자, 거기에, 뭐죠? 그, 체크를 해보면, 자, 체크박스는 체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라디오 버튼 하나 선택하면 다른 게 풀리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주 사용하는 것 중에 우리가 아직은 뭐, 잘 해보지 않았어요. 자, 입력 상자가 있습니다. 입력 상자. 자, 여러분이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것 중에 입력 상자 상당히 많이 쓸 텐데요. 자, 왼쪽에 가보면 자, 여기 텍스트라고 하는 거 있어요. 여기 입력 상자입니다. 첫 번째 거 빼고는 여기 밑줄가 있죠. 이게 입력 상자 모양을 얘기하는 거고요. 플레인 텍스트라고 하는 거 갖다 놓으면 이렇게 입력 상자가 보입니다. 자, 입력 상자는 그냥 밑줄만 이렇게 표시가 되죠. 안드로이드 기본에서는. 자, 그럼 여기 텍스트는 삭제를 하고요. 이렇게 하면 사용자가 여기다가 글자를 입력할 수 있어요. 이 중에 이제 그 잘 주의해서 보실 거는 그 중에 인풋 타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 인풋 타입이라고 하는 걸 가보면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텍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텍스트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글자를 입력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인풋 타입에다가 자, 어떤 거를
너 설정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자, 자동으로 보이는 키패드의 유형이 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자, 인풋 타입에다가 자, 여기다가 텍스트를 넣게 되면 자,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입력 상자가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갖다 놔볼까요? 또 하나 갖다 놓고 여기다가 자, 글자 없애주고요. 그 다음에 인풋 타입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자, 여기 보면 넘버라고 하면 자, 숫자를 입력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요거를 풀어주고요. 자, 넘버. 자, 숫자를 입력할 수 있는 입력 상자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그런 입력 상자라고 하는 거는 키패드 유형이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패스워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 이제 글자 입력할 때 자, 그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점점점점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자, 여기에 보면 타입 텍스트 패스워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설정하는 걸 얘기하게 됩니다. 저 이거를 조금 이따 한번 실행해 보죠.